한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것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남자라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일본 대기업 하나만 믿고 살아온 아버지에게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서 결혼할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과 스타트업, 그리고 사위를 모두 무시하던 일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낸 딸 유키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는 결국 자신의 모든 말을 거두게 됩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다. 오늘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지난 몇 주간 연습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결혼하려고요. 아버지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미소까지 지으셨다. 그래? 어떤 사람이냐? 직장은 어디고? 이 순간이 가장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순 없었다. 도윤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와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다.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탁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나는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했었다. 잠깐, 뭐라고? 시작됐다.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한국 남자? 그것도 스타트업이라고? 유키, 정신 차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반응이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아?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나라야.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아버지, 그건 편견이에요. 서울은 안전해요. 도윤 씨가 보내준 사진들이 떠올랐다.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비는 홍대거리,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는 가족들, 평화로운 일상들. 나는 그곳에서 1년을 살아봤다. 교환학생 시절 서울은 도쿄만큼이나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였다. 안전하다고? 네가 뭘 알아? 뉴스 안 봐?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시면서 단정 짓고 계셨다. TV에서 본 뉴스만으로, 편견만으로. 게다가 스타트업이라고? 그게 무슨 직업이야. 3년이면 망하는 게 스타트업이야.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고.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도윤 씨는 진지하게 사업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투자도 받았어요. 도윤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번역 프로젝트 때였다. 그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 대표였고 나는 그 프로젝트의 통역을 맡았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나는 감탄했다. 명확한 비전, 철저한 시장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 투자? 그런 게 다 뭐야. 돈 몇 푼 받았다고 안정적이라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불안정한 남자를? 안정.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단어였다. 평생 같은 회사에서 일하신 아버지.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아버지.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안정보다 사랑을, 확실함보다 가능성을 선택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도윤 씨를 만나보지도 않고. 만날 필요 없어. 한국 남자들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알아? 여자한테 집안일만 시키고 시댁 눈치 보라고 하고. 네가 그런 삶 살 수 있겠어? 그 말에 나도 목소리가 커졌다. 도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줘요. 도윤 씨는 내가 번역 일을 계속하는 걸 응원했다. 함께 요리했고 설거지를 나눠 했고 내 꿈을 물어봤다. 그는 내가 만나본 그 어떤 남자보다 평등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다들 그렇게 말하지.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 내가 세상 물정을 더 잘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안 돼. 절대 허락 못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는 것을. 직접 보시기 전까지는. 아니, 어쩌면 영원히.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29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나이였다. 아버지,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뭐? 도윤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요. 아버지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다. 나는 평생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딸이었다. 반항한 적도 큰 소리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한없이 울었다. 아버지의 실망한 얼굴이, 화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한 달 후 나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났다. 작은 결혼식에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다. 어머니만 몰래 축의금을 보내주셨다. 그것조차 아버지가 아시면 안 된다고 하셨다. 서울에서의 첫 겨울은 추웠다.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 때마다 통화 거부 신호만 들렸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명절 인사를 드려도 생신 축하 메시지를 보내도 침묵뿐이었다. 도윤 씨는 내가 울 때마다 등을 토닥여줬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럴까? 응. 유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시면 분명 마음 푸실 거야. 나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도윤 씨의 회사도 조금씩 성장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집을 꾸렸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아버지와의 연락은 여전히 끊긴 채였다. 어머니를 통해서만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항상 미안해하셨다. 유키야, 아빠가 원래 고집이 세잖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졌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면서 이상하게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났다. 아버지도 나를 처음 안았을 때 이런 기분이셨을까?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 도윤아, 아버지한테 연락해볼까? 그래, 해봐. 손주 소식 들으시면 마음 바뀌실 수도 있어. 어머니께 먼저 전화했다. 어머니는 기뻐서 우셨다. 정말? 우리 유키가?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그래야지.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아버지한테서 연락은 없었다. 나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문자라도 단 한 줄이라도 오길 기다렸다. 3일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 유키야. 네, 어머니. 아빠가 한국에 가보겠대.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정말요? 응. 한국 병원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대. 네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다웠다. 여전히 한국을 믿지 못하지만 딸 걱정해 오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제 오세요? 다음 주. 아빠가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고 하던? 네. 물론이죠. 도윤이랑 같이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도윤 씨가 안아줬다. 됐네. 아버님이 오신대. 응, 드디어.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직접 보시면 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도윤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곳이 얼마나 괜찮은 곳인지.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아가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조금 무뚝뚝하시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야. 일주일이 기다려졌다. 동시에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증명할 차례였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다. 도윤 씨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2년 만이야 아버지 얼굴 보는 게. 아버님도 긴장하고 계실 거야. 괜찮아.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너도 할아버지 만나는 게 설레니? 도착 안내판에 아버지가 타신 비행기 편명이 떴다. 도착. 심장이 쿵쿵 뛰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목을 길게 빼고 게이트를 바라봤다. 그리고 보였다. 회색 카디건을 입은 아버지. 2년 전보다 머리가 더 희끗희끗해지신 것 같았다. 아버지. 나는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내 배를 보셨다.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다.
가까이 오시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게 보였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아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충분했다. 아버지가 여기 계셨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도윤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아버지는 도윤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고개만 까딱하셨다. 여전히 차갑지만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으셨다. 짐 받으러 가시죠. 우리는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섰다. 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공항 시설을 살펴보셨다. 자동 출입문, 디지털 안내판, 로봇 청소기,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 공항이 깨끗하네.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나는 들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물으셨다. 여기서 집까지 얼마나 걸리냐? 1시간 정도요. 서울 외곽이라서요. 차에 타자 아버지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인천대교를 지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점점 서울 시내로 들어갔다. 나는 아버지 표정을 슬쩍슬쩍 살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을 지나갈 때였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생각보다 발전했구나. 도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은 IT 강국이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그래. 하지만 아버지는 곧 표정을 굳히셨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우리 아파트에 도착했다. 24평짜리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갔다. 좁지 않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둘이 살기엔 괜찮아요. 곧 아기 방도 꾸며야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는 말했다. 아버지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집안을 둘러보시는 아버지. 거실, 주방, 작은 방 2개. 베란다에서 보이는 서울 야경.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구석구석 살펴보셨다. 저녁 준비할게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나는 주방으로 갔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한국에 와서 배운 요리였다. 시어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주셨다. 도윤 씨가 아버지께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다. 아버님 비행은 편하셨습니까? 응. 서울은 처음이시죠? 그래. 짧은 대답만 이어졌다.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아버님 내일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병원은 언제 가냐? 모레 검진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일 좀 보자.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더니 조심스럽게 찌개를 한 입 드셨다. 맛있네. 정말요? 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내 요리를 칭찬하신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한국 음식도 배웠구나. 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으신 것 같았다. 식사 후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겠다고 하셨다. 시차 때문인지 피곤해 보이셨다. 우리는 작은 방을 아버지 방으로 내드렸다.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아버지가 방문을 닫으셨다. 나는 도윤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았다. 어때? 오늘? 도윤 씨가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아. 적어도 화내시진 않잖아. 천천히 하자. 아버님도 적응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아버지가 나오셨을 때 식탁엔 밥,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응. 근데 밤에 밖이 좀 시끄럽더라. 아파트 단지 앞에 편의점이랑 카페가 있어서요. 24시간 사람들이 다녀요. 24시간? 네. 한국은 밤 문화가 활발해요. 안전하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서울 구경을 나섰다. 먼저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지하철로 가시죠. 더 빨라요. 지하철? 괜찮겠냐? 한국 지하철 정말 편해요, 아버지. 역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깨끗한 역사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보며 놀라셨다. 일본이랑 비슷하네.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스크린도어도 있구나. 네. 안전하죠? 전철이 도착했다.
깨끗한 내부, LCD 안내판,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나오는 안내방송. 다음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넥스트 스테이션 is HONGIK 유니버시티.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며 중얼거리셨다. 생각보다 괜찮네. 홍대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버스킹하는 사람들, 카페와 음식점,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 활기차네. 네. 홍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서울의 풍경을 관찰하셨다. 유키야. 네, 아버지. 여기서 행복하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는 내 배를 보셨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셨다. 그래. 오후에는 남산타워에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 전경이 펼쳐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다. 크다, 도시가 정말 크구나.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장관이었다. 한강, 빌딩숲, 북한산까지 한눈에 보였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여름에는 사람들이 치킨 먹으러 많이 가요. 치킨? 네. 한강 치킨은 서울 사람들의 로망이죠.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다. 2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아버지는 24시간 편의점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셨다. 물건이 이렇게 많아? 네. 한국 편의점은 정말 다양해요.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심지어 택배까지. 아버지는 신기한 듯 구경하셨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구나. 그렇죠? 응, 내가 편견이 있었나 보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천천히 보세요. 제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여신 건 아니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작이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데 도윤 씨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제 회사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깜짝 놀라 도윤 씨를 쳐다봤다. 회사에? 갑자기? 도윤 씨가 내게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회사?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다. 네. 아버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한번 보자. 나는 속으로 걱정이 됐다. 아버지가 회사를 보시고 실망하시면 어쩌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이미 부정적이신데 작은 사무실을 보시면 더 반대하시는 거 아닐까? 도윤 씨는 평소보다 정장을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나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다. 회사가 어디 있냐? 강남이에요. 테헤란로 쪽이요. 강남 거기 땅값 비싸지 않냐? 투자받아서 좀 더 나은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다. 역에서 나오자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다. 여기가 강남이구나. IT 회사들이 많다며? 네, 맞아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다. 여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INNOWAY라는 회사 로고가 보였다. 도윤 씨 회사였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아버지 표정을 슬쩍 살폈다. 아버지 눈이 커지셨다. 어서 오세요.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깨끗한 리셉션, 세련된 인테리어, 벽면에 걸린 회사 비전. 대표님 오셨어요? 응. 오늘 특별한 손님 모시고 왔어.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유키 씨 아버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그래. 아버지는 당황하신 듯 고개를 숙이셨다. 직원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나 보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오픈 오피스가 펼쳐졌다. 최소 30명은 되어 보이는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니터가 여러 개 놓인 책상들, 화이트보드에 적힌 기획안들, 한쪽에는 휴게 공간도 있었다. 생각보다 크네.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다.
나는 아버지가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아마 작고 허름한 공간,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여기가 저희 개발팀이고요. 저쪽이 기획팀입니다. 도윤 씨가 설명하며 사무실을 안내했다. 직원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했다. 놀라운 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이다. 헐로 나이스 투 미트 유. 외국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다. 저희는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 다국적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아버님, 저쪽 회의실에서 잠깐 미팅이 있는데 참관하시겠습니까? 마침 일본 시장 관련 회의거든요. 일본 시장? 네. 저희가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미 몇 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다. 프로젝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도윤 씨가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다. 나는 평소 회사에서 일하는 도윤 씨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집에서는 편안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지금 앞에 선 사람은 달랐다. 일본 시장 진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입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도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나왔다. 일본 소비자들은 품질과 서비스를 중시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에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죠. 아버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다. 집중하고 계셨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어 네이티브 CS팀을 구성했고 일본 문화자문위원도 모셨습니다. 한 직원이 일본어로 발표를 이어갔다. 현지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즈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그 직원을 쳐다보셨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 씨가 말했다. 저희 서비스는 AI 기반 맞춤형 추천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커피 드실까요? 우리는 휴게 공간으로 이동했다. 직원들이 잠깐 쉬면서 간식을 먹고 있었다. 대표님, 오늘 미팅 잘 마무리됐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고생했어. 참, 여기 유키 씨 아버님이시야. 아, 안녕하세요. 유키 씨 아버님.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한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유키 씨 정말 운 좋으신 거 아세요? 응.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대표님이 진짜 좋은 분이세요. 직원들한테도 항상 배려해 주시고 책임감도 엄청 강하시고. 다른 직원이 거들었다. 맞아요. 저희 회사 복지가 스타트업치고 정말 좋거든요. 대표님이 직원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족 중시하시잖아요. 유키 씨 임신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던데. 회의 중에도 유키 씨 걱정하시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직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애들아, 장인어른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쓰나. 도윤 씨가 웃으며 말렸지만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바라보셨다. 김도윤 씨가 그런가? 네. 저희 다들 대표님 정말 존경해요. 부럽습니다, 유키 씨. 잠시 후 우리는 도윤 씨 사무실로 갔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한강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셨다. 여기서 매일 일하는구나. 네. 바쁠 때는 밤늦게까지 있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냐? 힘들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도윤 씨가 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유키랑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예.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불안정하고 무계획적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셨다. 제대로 하고 있네. 전문성도 있고 비전도 명확하고. 도윤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직원들 반응 보니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가 도윤 씨를 인정하고 계셨다.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다. 몇몇 직원들도 함께였다. 대표님, 장인어른 모시고 오셨네요. 이야, 부럽습니다. 저희는 장인어른이 아직도 무서우신데. 직원들이 농담을 던졌고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아버지도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지으셨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유키야. 네, 아버지. 내 남편 괜찮은 사람 같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2년을 기다린 말이었다.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응.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책임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직원들이 저렇게 따르는 걸 보니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다. 인정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이다. 2년 동안 반대하셨던 결혼이었으니까. 아버지. 응.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회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도윤 씨가 직원들과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곧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 그 사실이 새삼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사를 다녀온 후 아버지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아버지는 거실에서 도윤 씨와 대화를 나누셨다. 예전처럼 냉랭하지 않았다. 저녁 됐어요. 나는 상을 차리며 두 사람을 불렀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불고기를 준비했다.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하시죠? 맛있게 드세요. 응, 고생했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도윤 씨도 옆에 앉았다. 아버님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 좋지. 남자들끼리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밥을 떴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지만 막상 보니 꿈만 같았다. 건배. 건배.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생선구이를 드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역시 생선은 이렇게 구워야 제맛이지. 유키가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한국 와서 더 배웠죠. 도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잘했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국을 떴다. 그런데 순간 배가 묵직하게 아파왔다. 응? 뭐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기가 움직이나 보다 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유키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도윤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배가 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배를 조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배를 움켜쥐었다. 으흑. 유키. 도윤 씨가 황급히 일어났다.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배가 아파.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통증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사라졌다 반복했다. 유키, 어디가 아파? 어디? 도윤 씨가 내 등을 받쳐주며 물었다. 나는 아랫배를 가리켰다. 여기 그리고 허리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병원. 병원 가야지. 아버님,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도윤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죠? 임신 5개월인데 갑자기 복통과 요통이 심해서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윤 씨가 나를 일으켰다. 유키야, 천천히 일어나. 내가 안아줄게. 도윤아, 아기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제발 아니길, 제발. 옷 입어야지. 밖이 추워. 도윤 씨가 재킷을 가져다 내게 입혀줬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급하게 말씀하셨다. 빨리, 빨리 가자. 아버님, 제 차로 갈게요. 응급실 위치 알거든요.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또 한 번 통증이 밀려왔다. 으흑. 참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도윤 씨가 나를 꼭 안아줬다. 그의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차에 타자마자 도윤 씨는 시동을 걸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서 계속 앞을 바라보시며 초조해하셨다. 얼마나 걸리냐? 10분이면 도착합니다. 10분? 괜찮겠냐?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산부인과 응급실이에요. 제가 미리 알아봐뒀습니다. 도윤 씨의 운전은 빨랐지만 안전했다. 신호를 지키면서도 최대한 빨리 달렸다. 유키야, 숨 쉬어. 천천히 깊게. 응. 나는 도윤 씨 말대로 호흡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아기야, 괜찮지? 엄마가 뭘 잘못한 거야? 미안해, 미안해.
병원에 도착했다. 도윤 씨가 차를 세우자마자 응급실 직원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다. 임신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나는 휠체어에 앉았다. 도윤 씨와 아버지가 뛰어서 따라왔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20분 전부터요. 통증 정도는요? 10점 만점에 7 아니 8점이요. 간호사가 빠르게 기록하며 나를 진료실로 데려갔다. 의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선영 교수입니다. 증상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배가 아프고요. 허리도 아파요. 아기가 괜찮을까요? 일단 진찰해 볼게요. 침대에 누워주세요. 나는 침대에 누웠다. 의사가 배를 부드럽게 촉진했다. 여기 아파요? 네. 여기는요? 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초음파 준비하고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도 해주세요. NST도 체크하고요. 네, 교수님.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다. 초음파 기계가 들어왔고 의사가 내 배에 젤을 발랐다. 자, 아기 한번 볼까요? 화면에 아기가 보였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심박동 정상이네요. 140회. 아기는 건강해 보입니다. 정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기가 괜찮다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일단 자궁수축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원인균인지 확인해야 해서 검사 결과를 봐야겠는데요. 의사가 꼼꼼히 화면을 살펴봤다. 급성 위장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위장염이요? 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에요. 수액 맞고 약 처방받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도윤 씨와 아버지 생각이 났다. 밖에 남편이랑 아버지가 계신데 보호자분들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윤 씨와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두 분 다 얼굴이 창백했다. 유키야. 아기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의사가 웃으며 설명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산모분이 급성 위장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도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수액 치료하고 하루 정도 안정 취하시면 됩니다. 입원까지는 필요 없고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검사는 정확한 거죠? 네, 초음파랑 혈액 검사, NST 모두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는 친절하게 모니터를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이게 심장이야? 네. 보세요. 잘 뛰고 있죠? 작은 심장이 깜빡거리는 모습.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액실로 옮겨졌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주사를 놓았다.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도윤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놀랐지? 나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응, 무서웠어.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한국 병원이 생각보다 훨씬 좋구나. 예. 일본보다 빠르고 정확해.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의료진도 친절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셨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한국 의료가 뒤떨어졌을 거라고, 위험할 거라고. 아버지. 유키야,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한 게. 아버지는 눈을 붉히시며 고개를 돌리셨다. 평생 사과하시는 걸 본 적 없는 아버지셨다.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걱정하셨을 겁니다. 당연해요. 딸이 임신했는데 외국에 있는데. 하지만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 한국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아버지가 도윤 씨를 똑바로 보셨다. 오늘 네가 유키 챙기는 걸 보면서 알았어. 네가 진짜 유키를 사랑한다는 걸. 책임감도 있고. 당연합니다. 유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울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안도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수액이 다 들어갈 때쯤 나는 훨씬 나아졌다.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가도 돼요. 의사가 처방전을 주며 말했다. 이틀 정도 약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유키야, 오늘 정말 놀랐다. 저도요, 아기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응. 그리고
아버지가 멈춰 서셨다. 한국이 좋은 나라구나. 의료도 사람들도 시스템도. 내가 몰랐던 거야. 나는 아버지 팔을 꼭 잡았다. 이제 아시죠? 제가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응, 알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나는 도윤 씨에게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 침착하게 대처해줘서. 당연하지.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정말 행복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침대에서 푹 쉬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무리하지 않고 안정을 취했다. 도윤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서 나를 돌봐줬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가끔 내 방을 들여다보시며 괜찮은지 확인하셨다. 유키야, 물 마실래? 네, 고마워요. 아버지가 직접 물을 따라 가져다 주셨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많이 놀랐지? 네, 근데 다행히 아기는 괜찮대요. 응. 그게 다행이야. 아버지는 내 배를 보시며 작게 한숨을 쉬셨다. 미안하다, 유키야. 왜요? 2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결혼도 반대하고.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다. 평생 강했던 아버지가 흔들리고 계셨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걱정되셨을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너무 고집부렸어. 한국도 도윤 씨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단정지었지.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쥐셨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틀 후 나는 많이 회복됐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지도 일주일이 됐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 오늘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글쎄, 너는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많이 나았어요. 그럼 한옥마을 같은 데 가볼까? 한국 전통 건축이 궁금하더라.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길을 걸으며 아버지는 감탄하셨다. 멋지네. 전통을 잘 보존했구나. 네. 여기 카페도 많고 사진 찍기도 좋아요. 한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다. 한옥을 개조한 카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유키야. 네. 너 여기서 정말 행복하구나. 네. 정말요?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 네가 일본을 떠나서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지.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나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집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도윤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봐도 알겠어. 그렇죠? 회사도 제대로 운영하고 직원들한테도 존중받고 무엇보다 너를 챙기는 모습이. 아버지가 말을 멈추셨다. 아빠도 저렇게 엄마 챙겼어야 했는데. 후회된다. 아버지도 충분히 잘하셨어요. 아니야. 일만 하고 가족은 소홀히 했지. 도윤 씨 보니까 반성하게 되더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내일이면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신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아버지가 도윤 씨를 불러 베란다로 나가셨다. 나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람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도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들어왔다. 도윤 씨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물었지만 둘 다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 씨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조용했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잘 먹었다. 유키 요리 솜씨가 정말 늘었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를 불러셨다. 유키야, 이리 와봐. 나는 손을 닫고 거실로 갔다. 아버지와 도윤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앉아. 나는 두 사람 앞에 앉았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유키야, 그리고 도윤 씨. 네. 내가 2년 동안 너희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집 부리고 너희 말 안 듣고. 아버지로서 잘못했어. 아버지. 도윤 씨.
아버지가 도윤 씨를 똑바로 보셨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네. 진심으로. 도윤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유키를 만나서. 너는 좋은 남편이야. 좋은 사업가고 좋은 사람이야. 내가 오해했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그리고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손주 이름 내가 지어도 될까?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손주 이름을 짓겠다는 것. 그건 아버지가 이제 우리 가족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아버지. 일본 이름이랑 한국 이름 둘 다 지어주고 싶어. 두 나라를 이어주는 아이니까. 도윤 씨도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영광입니다. 남자아이면 하루토는 어떨까? 일본어로 햇빛이라는 뜻이지. 한국 이름으로는 민준. 민첩하고 준수하다는 뜻이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자아이면 사쿠라, 한국 이름으로 서연. 둘 다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았어. 나는 울면서 아버지를 안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도 나를 꼭 안아주셨다. 미안하다, 유키야. 늦게나마 축복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2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아쉬움과 작별의 무게가 느껴졌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 앞에 섰다. 아버지가 짐을 챙기시며 말씀하셨다.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게.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도윤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네. 그리고 손주 태어나면 바로 올게. 엄마랑 같이. 정말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손주 안아봐야지. 아버지가 내 배를 쓰다듬으셨다. 건강하게 태어나라, 우리 손주야. 그리고 도윤 씨에게 손을 내미셨다. 도윤 씨 부탁하네. 유키랑 아기 잘 부탁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다. 그리고 포옹했다. 사위와 장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아버지는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다가 한 번 더 돌아보셨다. 손을 흔드셨다. 나도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됐다. 도윤 씨가 내 어깨를 안으며 말했다. 응.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인정하셨어. 힘들었지? 응,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이제 진짜 내 것이 된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한국을 무시하셨다. 편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고 이해하셨다.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도윤 씨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윤 나.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유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지어주실 이름을 가진 우리 아기.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이어줄 작은 다리.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시작이. 한국도 스타트업도 사위도 끝까지 믿지 않던 아버지. 하지만 직접 서울을 보고, 사위의 진심을 보고, 그리고 손주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는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행복은 나라가 정해주는 것도, 직업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마음도 들려주세요.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